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인사드리는 반응소년단입니다. 오늘은 최근 중국 축구 대표팀의 최고 공격수 우레이가 한 인터뷰에서 폭탄 발언을 한 내용과 그로 인해 불거진 논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는 손흥민이 다음 경기에서 출전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는데요. 이 발언은 중국팀이 최근 태국과의 경기에서 실망스러운 무승부를 기록하며 망신을 당한 후 나온 것이라 그저 자신들의 실패를 감추기 위한 꼼수로 보이죠. 중국 대표팀은 이미 자국의 엄청난 비판의 대상이 되어 있었고 다가오는 한국과의 경기에서 패배한다면 거의 월드컵 탈락이 확정되는 상황입니다. 한편 태국은 같은 조의 최약체 싱가포르를 상대로 승리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중국에게는 다음 한국전에서 기적을 일으켜야만 하는 절박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중국 팬들조차 자국팀이 한국을 이길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겹쳐져 한국과의 경기는 단순한 스포츠 이벤트를 넘어 거의 드라마 같은 전개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대표팀의 그림자와 같은 과거의 수많은 패배가 중국팀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지난해 11월 예선 1차전에서 한국팀에게 3대0으로 참패한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고 그 당시 중국 언론과 축구 레전드들은 한국을 상대로 거친 언론 플레이를 펼쳤습니다. 이때 경기를 준비하면서 그들은 한국, 특히 손흥민 선수를 겨냥한 날선 비난과 함께 전략적인 언론 플레이를 펼쳤습니다. 특히 한 레전드 선수는 방송에서 손흥민을 부상시키라고 발언해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이 발언은 한국에서는 큰 분열을 일으켰지만 중국 내에서는 이상하리만치 아무런 비판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는 중국 축구와 그들의 사고방식이 이런 개념으로 운영되고 있는구나 라고 드러내는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중국의 축구 스타일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소림축구, 쿵푸축구라고 불리우며 그 거친 명성은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에 알려져 있습니다. 심지어 차이니즈 더티테일아 검색하면 중국 선수들의 거친 태클을 모아놓은 영상들이 쉽게 검색되는 것만 봐도 그들의 축구 문화가 얼마나 폭력적이고 저급하게 인식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축구는 단순한 스포츠가 아닌 국가의 자부심과 시민의식을 반영하는 거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국의 축구는 여전히 오랜 시간 동안 변화하지 않는 거친 스타일로 인해 많은 이들의 혀를 차게 만들고 있습니다. 수십 년이 지나도 그들의 축구 방식은 저질스러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죠. 발달된 국가라면 이러한 폭력적인 행위들은 점차 사라지고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겠지만 중국 대표팀에겐 여전히 그러한 거친 행동들이 마치 자연스러운 일상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축구는 각 나라의 문화와 성향을 반영한다고 할 때 중국의 경우 그 어두운 면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런 저열한 사고방식은 중국의 언론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그들은 거친 플레이를 정당화하거나 옹호하는 듯한 보도를 서슴지 않습니다. 한국과의 1차전을 준비하던 당시 중국 축구계의 이목은 한국의 스타 손흥민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지난 시즌 토트넘에서 콘테 감독 체제하에서 고된 시간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경기력은 여전히 눈부셨습니다. 그러나 중국 언론은 손흥민의 피곤한 모습만을 부각시키며 그를 폄하하는 기사들로 도배했습니다. 그들은 자국의 철벽 수비수들이 손흥민을 완벽하게 제압할 것이라고 큰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경기가 시작되자 모든 예상을 뒤엎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손흥민은 그라운드를 가로지르며 화려한 드리블과 빠른 속도로 중국 수비진을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경기 중반 그는 멀티골을 성공시키고 화려한 플레이로 중국팀을 완전히 분쇄하며 중국의 거친 플레이와 언론의 비난을 모두 잠재웠습니다. 경기 중 한국의 애국가가 울려 퍼질 때 중국 팬들이 야유를 보내며 레이저를 쏘아대는 등의 무례한 행위를 보였지만 손흥민과 한국팀은 이에 굴하지 않고 오히려 더욱 강력한 모습으로 응수했습니다. 중국의 팬들과 언론의 도발적인 태도는 손흥민의 승부욕을 불태우는 연료가 되었습니다. 그는 경기장을 휘젓고 다니며 그 어느 때보다도 놀라운 경기력을 선보였습니다. 공을 몰고 가는 그의 모습은 마치 폭풍처럼 거침없었고 중국 수비수들은 그의 속도를 따라잡기에 급급했습니다. 중요한 순간 손흥민은 페널티킥을 성공시켰고 골을 넣은 후 그는 침착하게 중국 팬들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리고는 손가락을 입에 대고 쉿하는 세레모니를 선보였습니다. 이 장면은 순식간에 경기장을 조용하게 만들었습니다. 중국 팬들은 손흥민의 도발에 분노와 당황의 감정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주먹을 꽉 쥐고 떨면서도 더 이상의 야유를 내뱉을 수 없었습니다. 모두가 알다시피 손흥민은 그라운드 위에서뿐만 아니라 밖에서도 그의 인성과 프로페셔널함으로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평소 경기장에서는 인터뷰를 통해 상대방을 저격하거나 도발하는 일을 자제하는 선수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행동 하나하나에서 스포츠맨십과 겸손함이 묻어나죠. 이런 그의 성품은 유럽에서도 매우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축구 팬들은 그의 품격을 높이 사며 그를 모범적인 선수로 칭찬합니다. 실제로 영국에서 실시된 설문조사에서 응원하는 팀의 선수를 제외하고 가장 호감 가는 선수로 손흥민이 압도적인 투표율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그가 단지 아시아 또는 한국에서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경기 전날 밤, 손흥민은 그의 팀 동료들을 모아놓고 조용히 그러나 열정적으로 말했습니다. 내일 경기장은 관중으로 가득 찰 거야. 우리가 어떤 축구를 하고자 하는지, 어떤 정신력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주자. 경기가 끝난 후 믹스트 존에서 취재진과 만난 손흥민은 지난 7년 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경기가 쉽지 않을 것임을 예상했다고 밝혔습니다. 분명히 어려운 경기였어요. 중국 홈팬들의 열기 때문에 더욱 힘들었죠. 하지만 저는 언론이 떠드는 것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아요. 그들이 제 플레이를 어떻게 막으려고 하는지 알고 있었고 그것이 기분을 상하게 만들었지만 저희 팀은 그런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해 싸웠습니다. 그러나 경기 후 분위기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손흥민의 경기장에서의 눈부신 활약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언론과 매체들은 그의 세레모니를 두고 악의적인 해석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손흥민이 중국 팬들을 도발했다고 주장하며 그의 행동을 문화적 모욕으로 몰아갔습니다. 이러한 보도는 경기의 결과를 덮기 위한 의도적인 시도로 보였습니다. 특히 중국 선수 우레이는 경기 직후 손흥민에게 다가가 따지며 이것이 한국 선수와 중국 선수의 차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비록 손흥민이 빅클럽에서 뛸지는 몰라도 품격에서는 중국이 승리했다고 언급하며 정신 승리를 선언했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중국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비난과는 달리 실제 상황은 다소 달랐습니다. 손흥민의 세레모니는 단지 경기에서의 승리를 자축하는 순수한 기쁨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나 중국 언론의 편파적 보도는 오히려 자국 팬들 사이에서도 반발을 샀습니다. 중국 팬들 중 일부는 손흥민의 행동이 정당했다고 인정하며 자국 언론의 부정적 보도에 실망감을 표했습니다. 한편 중국 축구팀의 최고 공격수 우레이는 한국전을 앞두고 기자회견에서 이례적으로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는 이번 한국과의 경기가 중국의 월드컵 진출에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며 그동안 자신감 넘치던 모습과는 달리 겸손한 자세를 취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출전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가 빠진다면 우리에게도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며 한국팀이 이미 다음 예선 진출을 확정지었기 때문에 로테이션을 돌릴 것이라는 추측을 덧붙였습니다. 무레이의 이러한 발언은 전략적으로 상대방의 의욕을 꺾고 자신의 팀에 유리한 정신적 우위를 확보하려는 시도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또한 그가 손흥민의 부재를 희망하며 그만큼 한국팀에 대한 두려움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었습니다. 무레이는 손흥민이 이번 시즌 강행군으로 지칠 대로 지쳤을 것이라며 그에게는 휴식이 필요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도 그의 말에서는 한편으로는 손흥민이 경기에 나서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심리가 엿보였습니다. 이 회견은 중국 팀 내부의 긴장감과 불안을 그대로 드러내는 순간이었으며 무레이의 발언은 경기 전 전략적인 심리전의 일환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무레이의 발언이 남긴 여운이 아직 가시지 않은 채 경기 라인업 발표가 임박했습니다. 그러나 우레이는 이미 마치 결정된 것처럼 손흥민의 불참을 공공연히 언급하며 중국에게 유리한 상황을 그리려 했습니다. 이는 중국팀이 점차 약해지고 있는 모습과 대조적으로 그들이 어떻게든 이 경기를 통해 자신들의 입지를 다시 확립하고자 하는 절박함을 드러내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반응으로 한국팀은 여전히 강력한 라인업을 가동할 계획이었습니다. 특히 최근 국내외에서 주목받고 있는 신예 선수 배준호의 선발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경기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 고조되었습니다. 배준호는 이전 싱가포르전에서 데뷔골을 터뜨리며 눈부신 활약을 보여주었고 그의 경기력은 한국팀의 공격력을 한층 강화시킬 것으로 보였습니다. 경기 시작 전 중국 팬들의 모습은 이미 포기한 듯한 기세가 역력했습니다. 그들은 자국팀의 연속된 패배와 불안정한 경기력에 지쳐 있었고 실망감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중국 축구가 직면한 실력 부족과 정신력의 결여는 팬들에게 깊은 좌절감을 안겨주었죠. 그들은 열정적인 축구와 경기장을 가득 메우는 환호성을 갈망했지만 대신 경기장에서는 깡패 같은 행동만이 연출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전 세계의 비웃음만 사고 있었습니다. 과거 중국 관중석에서 손흥민 유니폼을 입고 한국을 응원하며 도발적인 행동을 했던 팬이 화제가 되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그런 진풍경을 찾아볼 수 있을지 팬들 사이에서는 조심스러운 기대감이 감돌았습니다. 중국 팬들 사이에서도 이제는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6월 11일 경기는 손흥민 선수에게 이번 시즌 마지막 경기가 될 것입니다. 싱가포르전 경기에서 보여준 엄청난 퍼포먼스가 이번 경기에서도 이어질지 팬들은 기대하고 있는데요. 손흥민 선수가 역사적인 대기록을 이어나갈 수 있을지 그의 발끝에서 펼쳐질 드라마에 모든 이목이 집중됩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중국전 이후 더 흥미로운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반응소년단이었습니다.